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심장 비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근육을 키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중에서 유일하게 커지면, 비대해지면, 이걸 영어로 하이퍼트로피, 하이퍼, 넘친다, 트로피, 근육이라는 건데, 근육 자체가 이렇게 커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인데요. 심장의 근육이 커지는 걸 우리가 심비대라고 하는데, 이때 커지는 심장의 근육은 유연하거나 기능성이 좋은 근육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물 빠진 풍선 안에 물이 차가지고 물이 좀 빠지면서 점점 쪼그라드는 탄력성을 잃어버린 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커지는 심장, 부실한 심장은 두 가지 위험성에 처해 있죠. 심장 자체도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 커졌는데 심장을 먹여 살리는, 우리 간상동맥이라고 하죠. 심장동맥 자체는 우리 몸에 혈관에 안 좋은 것과 더불어서 같이 나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은 저산증, 심장이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이 없이 커지는 심장은 결국에는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심부전으로 빠질 수가 있죠. 따라서 점점 진행되는 심장 비대를 늦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심장의 비대를 늦추는 데는 간단한 생활 방식으로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잘 실천해 보시면 우리 심장에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제가 심장 모형을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심장의 모형입니다. 자심방, 우심방, 자심시, 우심시, 그리고 폐동맥, 대동맥. 우심방으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다시 돌아와서 우심실로 가면, 우심실에서는 폐로 우리 혈액을 보내서 산소를 공급받고, 공급받은 산소가 다시 자심방으로 오고, 자심실을 통해서 우리 온몸으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는 역할을 하는데, 자, 혈액순환이 된다. 혈액순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건데요. 심장의 전달력, 심장이 우리 몸에 혈액을 짜내는 힘이 혈관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심장의 힘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심장이 우리 몸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죠. 심장의 박동, 심장이 얼마나 뛰느냐, 1분에 몇 회 뛰느냐. 그다음 두 번째는 한 번 뛸 때 얼마나 혈액이 뿜어져 나오느냐. 심장 박동 횟수와 한 번의 심박출량. 자,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에 가해지는, 혈액으로 뿜어내는 심장의 힘은 강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만큼만 전달이 되면 되죠. 그리고 전달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전달이 안 되면 생명활동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장에서 우리 온몸으로 보내는 혈관의 저항, 혈관은 좁아지고 딱딱해지고 혈액이 찐득찐득해지면서 그거를 혈관의 저항이라고 그러거든요. 혈관의 저항이 심해지니까 우리 심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에서 뿜어내려는 힘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혈관과 혈액의 수명성이 조화가 돼야 되는데, 혈관의 저항이 심해지고 혈액이 찐득찐득해지면서 우리 몸에서 혈액을 순환시키는데 힘들어지게 되면 심장은 그만큼 보상적인 활동, 심장의 박동은 빨라지고 심장이 빨리 뛰겠죠. 심박출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뛰고 한 번에 내보낼 때 많이 내보내야 되니까 심장 근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 근육은 점점 커지고 비대해진다는 거죠. 심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심장은 나이가 들수록 두꺼워지면서 부실해지게 되는데요. 자, 혈관의 저항.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서 혈관도 노화가 되죠. 혈관의 저항,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이 찐득찐득해지기 때문에 이거에 적응한 결과로 심장은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간상동맥들, 여기 지나가고 있죠. 이 간상동맥들도 우리 몸의 혈관이 부실해지고 저항이 심해지고 혈액이 찐득찐득해지니까 이 간상동맥들도 상태가 좋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심장 근육이 커지는데 심장을 먹여 살리는 간상동맥은 점점 부실해진다. 이러다 보니까 안에 있는 심장 근육의 개개의 품질을 살펴보면 점점 부실해지고 위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장 근육의 비대 속에 나타난 심장 근육의 질의 빈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논문들을 찾아보면 비대해지는 심장 근육 속에 나타나는 병적 변화들, 자, 이 표에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근세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심장의 근육세포가 하이퍼트로피, 점점 비대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경직되는 거와 똑같아요. 중간에 파이브로시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섬유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간세포 자체가 섬유화되는 것을 간경화라고 하듯이 심근 쪽에도 경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심장을 먹여 살리는 여러 가지 미토콘드리아나 이런 기능 자체도 굉장히 약해지고 영양소를 공급하는 기능도
부실해져서 인슐린 기능 저항성이 생기고,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심장의 근육 자체에 여러 가지 손실이 생기다 보면 심장은 뭐로 박동이 되죠? 심방으로부터 심실로 전달되는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 심장이 조응하면서 뛰게 되는데, 그 부분 자체가 기능이 떨어지고 중간중간에 결손이 생기면서 전기 전도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죠? 부정맥.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 그래서 심장이 뛰다가 뛰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심장 커지면서 심장은 점점 저산소 상태, 부실해지는,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의 두 가지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렇게 노력하고 고생하는 심장 근육에 부담을 덜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언제 심장이 우리가 도와주면 좋을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자는 동안 혈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심장이 다시 혈액을 돌려야 돼요. 우리 머리 쪽에도 혈액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리 보려고 또 손도 물어 하잖아요. 그럴 때 심장이 혈액이 정체되어 있는 속에서 일을 하려면 그만큼 더 부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돌리는 모든 부담을 심장에게 전가하는 것은 우리 건강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좋지 않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의 부담을 줄여줘야 되죠. 혈관의 저항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3분에는 우리 혈액을 돌리는 우리 몸의 부담을 심장과 같이 나누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거울을 보고 혀를 보십시오. 혀에 백태가 많이 끼어 있거나 혀가 마르면 마를수록 우리 몸의 혈액은 찐득찐득하고 염증이 많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해주고 우리 온몸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미지근한 물이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발 트이기. 손발을 틀고, 그 다음 발도. 자, 발도 틀면서 발을 이제 돌려주고 3분만 투자하십시오. 혀 한번 들여다보시고, 아, 우리 몸에 혈액이 정체되어 있구나. 염증이 있구나. 미지근한 물로 한 잔 마시면서 우리 몸에 혈액에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손발 틀기. 손도 틀고 발도 틀어주면서 혈관의 저항을 줄여주면서 심장을 도와주려는 노력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낮 동안 뭐 손발 틀기 한다거나 충분하게 수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낮 동안에 노력해 주시고, 또 잘 때, 잠자는 동안은 또 심장도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자는 동안 이제 심장이 재생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심장 자체의 흥분도가 올라가면서 가뜩이나 부실해지고 위험해지고 있는데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겠죠. 자는 동안 심장이 충분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감신경계는 내려주고 부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면서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걱정, 불안, 부정적인 생각들 가지고 교감신경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빛소음, 빛과 소음이 있으면 자는 동안 숙면이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멜라토닌이나 성장 호르몬이 우리 심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도나 습도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습도가 너무 이렇게 낮거나 너무 또 습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는 동안에 숙면이 취하지 못하면서 우리 혈액의 염증이 제거가 되지 못하겠죠. 또 야식도 좋지 않아요. 밤에 야식을 하게 되면 위식도의 역류 증상이나 인슐린이 계속 일하고 혈액순환이 계속 위에 이제 집중이 되면서 우리 심장이 계속해서 무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저체온, 체온증이 떨어지게 되면 혈액순환에 대해서도 부담을 가지게 되겠죠. 자는 동안 우리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 그러면서 심장에게 계속 자극을 주는, 심장을 예민하게 하는, 심장의 흥분도를 올리는 이런 행위들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간단한 샤워나 족욕으로 우리 부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면서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기 전 3분, 이것만 실천해 주십시오. 심장의 흥분을 감소시키는 3분의 행동. 자, 535 심호흡입니다. 5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3초 동안 쉬고 5초 동안 입으로 내쉽십시오. 자, 한 1분 30초 이렇게 하시고 나서 호흡에 집중이 되면 그 다음에 눈을 감고 호흡을 같이 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숫자에 되면. 그게 힘들면 자, 생각 중지 훈련.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제 머릿속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535 심호흡 훈련과 생각 중지 훈련을 자기 전에 3분 정도 하시면서 심장의 흥분도를 감소시켜 주시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과 자기 전에 두 가지 연속 동작, 이런 행동들 자체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심장에게는 천군만마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관계는 부담 주지 않는 관계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심장에게도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심장에 부담 주지 않는 관계,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행위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아침과 밤에 자기 전에 잘 실천하시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심장이 비대해지면서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